자, 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전자제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물론 지금은 이제 GDI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MPI 방식 전자제어 시스템의 센서 루팅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단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인젝터라는 부분입니다. 4실린더 기관에서 연료를 분쇄해주는 장치죠. 인젝터는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전자석 밸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인젝터가 들어가 있는, 연결되고 있는 딜리버리 분배 파이프죠. 분배 파이프는 연료 펌프에 의해서 항상 2, 3kg 이상 정도의 압력으로 연료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센서들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연산 계측을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현재도 연료가 얼마가 들어가면 가장 좋겠다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인젝터 각각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화시키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니들밸브와 플런저가 연료가 분출되는 입구를 막고 있다가 바로 자화가 되면서 자석의 힘으로 그 부분 니들밸브 플런저를 잡아 당기면서 연료를 일정한 압력 힘에 의해서 분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를 분사할 때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공기가 들어올 때 얼마만큼의 양으로 들어오느냐, 공기가 어느 정도의 온도로 들어오느냐, 엔진의 속도는 어떠냐, 또는 운전자는 가속을 하려고 하느냐 감속을 하려고 하느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는 센서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젝터는 내려놓고요. 자, 요 엔진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어 클리너 부분이죠. 외부 중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서는 이물질,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과를 거쳐서 에어 덕트 쪽으로 흡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에어 클리너와 에어 덕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또 하나의 여분해 탱크가 있어요. 그 여분해 탱크를 갖다 우리는 레졸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에어 클리너를 거치고 또는 일정한 파이프인 에어덕트 부분을 지나갈 때에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최적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공기의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맥동적인 불규칙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즉 소음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레졸레이터죠. 그래서 에어 덕트 쪽을 레졸레이터 부분과 함께 지나올 때에 바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인 스로틀 바디 부분입니다.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얼마만큼 밟느냐 정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이 스로틀 바디 안에 있는 원형으로 생겨져 있는 스로틀 밸브를 열고 닫아주고 하면서 밖에서부터의 공기를 실질적인 엔진 쪽으로 들어오는 데에 양을 제어해 줄 수가 있겠죠.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많이 밟으면 많이 열어주고, 감속이나 또는 공전 시에는 적게 들어오게끔 막아주겠죠. 그러한 위치를 얼마만큼 스로틀 밸브가 열렸느냐 닫혔느냐와 같은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로틀 밸브의 위치, 궤도량을 검출해주는 센서가 바로 TPS라고 하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 자, 이 스로틀 밸브 바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할 때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의 양을 검출해줍니다. 스로틀 밸브 이전입니다. 에어 클리너서부터 요 사이에 센서가,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스로틀 밸브 이후 서기 탱크, 진공 탱크죠. 요 사이에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센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에 있으면은 직접 검출 방식, 이 이후에 있으면은 간접적으로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간접 검출 방식의 종류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방식으로는 직접적인 L-제트로닉 방식의 에어프로 센서, 물론 그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기 압력과 비교해서 들어온 공기의 압력을 검출해줌으로 인해서 양을 대체해서 검출해주는 바로 간접적인 방식의 맵 센서가 있겠죠. 이 방식은 맵 센서 방식입니다. 간접 검출 방식이 있죠. 또한 이러한 맵 센서 방식은 최근에는 이 안에 들어온 공기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는 ATS라고 하는 공기 온도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배선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고, 매뉴얼상, 지침서상으로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흡입해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 그 다음에 공기의 온도 등을 검출해주는 센서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TPS 악기 계통에 장착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공기량, 온도, 운전장의 가속 여부 등을 판단해서 서지 탱크 부위를 거쳐서 매니폴드라고 하는 다기관 부위를 거쳐서 각 실린더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그때 컴퓨터는 판단하겠죠. 아, 공기의 량, 공기의 온도, 운전자의 가속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젝터에서 연료 분자 시간은 결국은 연료가 분자되는 양을 산정하기 때문에 바로 자화시켜주는 호일의 통전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방식에서는 바로 들어오는 공기 개통 이외에 엔진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느냐, 너무 차가우냐. 너무 차가우면은 연료가 기화되기가 어렵겠죠. 너무 또 뜨겁게 되게 되면 엔진 자체가 과열에 의해서 또 기타의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엔진의 온도를 검출해주는 센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의 온도를 대체해서 알 수 있는 센서가 바로 뭐냐? 엔진 주위를 순환하고 있는 바로 냉각수의 온도. 바로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해주는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냉각수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바로 라디에이터 쪽으로, 엔진에서부터 라디에이터 쪽으로 냉각수가 지나가게 또는 막아주고 온도에 따라서 조절해 줄 수 있는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서머스태트 주위에 대부분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게 되겠죠. 또 그거 외에 우리가 보통 계기판에 보면은 냉각수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 게이지가 있죠. 그래서 온도 게이지를 제어해 주기 위한 수온 스위치, WTS와 같은 센서, 수온 스위치 등과 같은, 물론 모든 유는 해당하는 차량 엔진의 정비 지침서에 기준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인 거에 대한 명칭과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센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냉각수의 온도를 통해서 엔진이 너무 과열됐구나, 엔진이 너무 차갑구나 등에 따라서 분사하는 연료의 양을 또한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